해볼 이야기는 엑스트라한테도 이름을 다 정해주는 게 좋나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팅 중에서 질문이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선 여기서 엑스트라, 여기 흔히 말하는 엑스트라면 진짜 조연조차 안 되는 애들, 조차 되지 않는 애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완전 1에서 2화 나오고 이제 안 나오는 양아치나 뭐 시비 걸리는 놈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거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이걸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요. 웹소설에서 캐릭터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의미, 요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캐릭터에게 이름을 정해준 순간부터 그 캐릭터는 어느 정도 서사성을 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성을 띄어야 돼요. 근데 뭐 안 띄울 수도 있지, 솔직히 말하면 안 띄울 수도 있지만, 이게 이름을 정해주는 것과 이제 아닌 것의 차이는 명백하게 있다.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엑스트라를 봤을 때 우리는 독자들은 그 캐릭터의 이름을 봤을 때야 비로소 뭔가 캐릭터로 인식을 해요. 그 캐릭터가 사실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캐릭터라기보단 배경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제 이름이 너무 많아지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기억을 못 하거든. 이거 단점이에요. 여러분도 그 모임 같은 데 갔어요. 한 20명 모임이에요. 20명 모임을 갔어. 거기서 사람들이 저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런 거 주면서 막 명함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어디에 뭐 저 KW 저 이제 피플앤스토리 소속의 나비게오 박준표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름을 말해. 그러면은 솔직하게 기억해요? 기억 못해. 아니 우리 현실에서도 기억 못해. 다 기억 못해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로 외우냐? 그 사람의 특징을 외워요. 특징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8잔 비운 8잔 처마신 놈, 맥주 8잔 처마신 놈. 그 다음에 저기 동탄에서 온 놈.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탈모 온 놈.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의 외형적 특징이라던가 성격적 특징, 그 다음에 행동 같은 거, 이런 여러 특징들로 그 사람을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기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름을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웹소설에서 엑스트라, 완전히 그냥 단역으로 나오는 존재는 이름이 없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단적인 예가 있죠. 보통 외형적 묘사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금발에 피어싱을 한 남자야. 그러면은 얘 이름은 금발 피어싱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면, 금발 피어싱이 눈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명칭이 된 거야. 이게 원래는 이거잖아. 금발에 피어싱을 한 사내가 눈을 찌푸리며 다가왔단데, 이거를 첫 문장에만 써주니까 한 번만 묘사해주고 그 뒤에는 그냥 금발 피어싱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 사람 이름이야. 너의 이름은, 넌 성이 금씨고 이름은 발 피어싱이야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외형적 묘사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되게 외형적 특징,
특징으로 이제 말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말투인데 이거는 별로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특징적인 말투여야 좀 쓰거든. 해서 뭐냐면 뭐 약간 이게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저기 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막 이러는 캐릭터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말더듬이라고 그냥 부르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캐릭터는 사실 조금 많이 없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또 하나, 소속은 정말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할까요? 뭐 어떤 길드, 레드로즈 길드의 뭐 길드원, 약간 이런 거라면은 그러면 처음에 장미꽃 문양이 가슴에 새겨진 한 해가 다가왔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러면 뭐야 이름이 레드로즈 길드원이 얘 이름이야. 레드로즈 길드원이 말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특징적인 요소를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 이런 게 제일 많고요. 그리고 약간 이례적인 상황, 이게 약간 기타 상황인데 뭐냐면 얘가 이름을 숨겨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적 암살자가 나타났어. 얘가 이름을 말하겠어? 얘가 적 암살자 캐릭터가 나타났어. 얘는 나름 조연급 캐릭터인데 엑스트라가 아니라 조연급 캐릭터가 나중에도 나오는데 암살자 캐릭터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칼을 휘두르겠냐고. 상식적으로 얘가 이름을 말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보통 암살자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면 같은 걸 쓰고 있다면 흰 가면의 사내로 처음에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름을 흰가면이라고 줄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거냐면 흰 가면을 쓴 사내가 검을 휘둘렀다. 약간 사내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괴한이라던가 아니면은 정체불명의 뭔가 괴인? 뭐 이런 식으로 성별조차 모를 때는 괴한, 아니면은 괴인, 아니면 침입자, 이런 거가 이제 주로 많이 쓰이죠. 그런 게 검을 휘둘렀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뭐 흰가면이 뒤로 검을 쥔 채 뒤로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같은 거를 딱 이제 잡고 좀 그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야. 흰가면을 쓴 놈이 많을 때야. 이게 사실 좀 골 때리거든요. 이게 꽤 많아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면을 쓴 사내, 집단, 이런 게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봐. 죄다 복면을 쓰고 있어. 복면을 쓰고 있고 뭐 다 똑같아. 그럴 때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게 보통 무기로 나눠요. 그러니까 검을 든 괴인, 아니면은 이제 창을 든 괴인, 아니면은 이제 뭐 약간 단검을 든 괴인, 이런 식으로 뭔가 무기적 특징 요런 걸로 하거나 아니면 체형적 특징, 그러니까 깡마른 괴인, 그다음에 이제 뭐 큰 키의 괴인,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체형이라던가 무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면서 부르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집단전, 주인공 vs 집단전의 경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괴인이라고 하면 그냥 괴인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인간, 그러니까 뭐 정체불명의 복면 집단들 하면 침입자 혹은 그냥 괴인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불러도 되고, 여기 세계관 내에 뭔가 마인 집단 같은 게 존재한다면 마인 집단이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여러 개 그냥 칭호 요런 걸로 이렇게 뭉뚱그릴 수가 있죠. 요거가 상당히 편한 방법입니다. 엑스트라 할 때는 종합적으로 보면 엑스트라로 단역이면 정말 엑스트라 나중에 뭐 등장도 안 해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냥 외형적 특징으로 부르고 굳이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주인공과 나름 대등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조금 긴장감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주인공과 어느 정도 투닥투닥이고 뭐냐 한 칸에 쓸려나가는 게가 아니라 주인공과 나름 좀 제대로 치고받고 싸우고 나름 주인공이 얘를 이기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름을 넣어야 돼요. 아무리 단역이라도 이름을 넣어야 함. 예를 들어 귀족 아들과 주인공이 시비를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 귀족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족 호화로운 거에다가 이 치렁치렁한 약간 이런 거를 달고 있는 귀족 아들과 주인공이 시비를 붙어서 이 귀족 어디서 잘 먹고 잘 자라고 재능충에 존나 막 되게 막 요즘에 루키라고 불리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정도 급이라면 이제 귀족 아들의 이름을 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름을 정해주는 게 뭔가 주인공과 캐릭터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쓸려나가는 뭐 금발 피어싱 이런 애들은 주인공이 이긴다고 해도 별로 감정적인 동요 같은 건 없는데 이런 귀족 아들 같은 이름을 정해준 캐릭터는 이겼을 때 그 상대로 이겼을 때 뭔가 감정적으로 공감되고 좀 얻어지는 성취감 같은 게 있다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